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세제, 금융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고 아울러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달랐던 각종 투자 세액공제를 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부동산 임대, 공급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 탄소 저감 등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는 일반 투자 때보다 높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되는데요. 코스피에만 있는 농어촌 특별세율 0.15%는 그대로 유지돼 예를 들어 주식 1,000만 원어치를 팔 때 지난해에는 25,00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3,000원만 내면 되는데요.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상향됐는데요.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올해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기존 77개에서 87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미용실, 옷 신발 가게, 스마트폰 판매점, 독서실, 고시원, 철물점 등 생활 밀착형 10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는 신문 구독료는 내년 1월 연말 정산 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율은 30%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인정됩니다. 3월 25일에는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은행과 보험의 금융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7일에서 15일 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음을 알게 됐을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는데요. ISA의 투자 가능 상품에는 국내 상장 주식이 추가됐습니다.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24%였던 법정 최고 금리는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인하되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차고 송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7월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체계로 바뀝니다. 현재 실손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법규와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편부터 4편까지 다시 보기 하면서 복잡한 내용과 헷갈리는 규정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